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일기분석미예보법 어떻게 보면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수준이 좀 높은 거 이걸 하는 건데, 요거를 쓰게 된 이유는 원래 일기분석미예보법이 7급에도 있고 9급에도 있어서 뭐 같은 내용이라서 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이렇게 7급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잘 해석들을 잘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 적절한 비율 줄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서울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뭐 이태원도 가보고 뭐 강남도 가보고 뭐 달동네도 가보고 뭐 이래서 거기 이렇게 잘 알고 그러면은 뭐 종로에 대해서 물으면 다들 다 잘해요. 근데 그 근처에 옆 동네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런 이유들은 뭐라 그러나요? 사람의 머리 이게 조금 있으면은 그게 응용력이 생기는데 아직 덜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뭐 먼저 집 찾는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뭐 건물도 맞춰보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익숙해지면은 뭐 친구끼리 떠들면서 가도 집 찾아가고 하듯이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가 가본 거 아니면은 답을 못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하물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강남하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최근에 져가지고 더 시설도 좋고 뭐 재료비도 더 많이 들었는데 뭐 값을 보면은 왜 강남 아파트는 비싸고 강북 아파트는 싼지 우리가 배운 식으로 하면은 재료값 많이 들고 뭐 환경이 깨끗하고 하는 데가 더 비싸야 되는데 왜 싸냐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교통이 뭐 편하든지 주위에 편의시설이 많고 그래서 강남이 비싼 건데 그걸 우리가 가본 데만 알고 그러면은 그 답을 못 썼던 건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보고 본인이 이제 사람 머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능력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생겼던 것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거를 봐도 좀 다른 식으로 보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많은 것들이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기상청에서 예보관들이 쓰는 교재 그쪽에서 많이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은 내가 예보관 할 때 내가 기온 예보만은 아주 뭐 귀신같이 잘했다고 막 그래도 내가 하는 예보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주면 사람들은 믿지를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예보를 잘 맞추고 막 그러면 학회에 발표를 하고 그것들이 논문에 실리고 그런 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진짜인지 그렇게 가지고 내 논문을 인용해보고 자기가 한 거고 맞나 틀리나 맞추고. 그러니까 어떤 논문이 좋은 논문이 되는 것은 많이 인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딱 굳어지면 그게 교과서에서 실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정설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한 5년에서 10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학회나 이렇게 발표된 것이 이 퍼블리시 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교재들이 없고 한국말로 쓴 책이 없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기상청에서 이렇게 모아서 발표되고 그러면 그걸 정설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던 이론들이 나름대로 기상청에서 뭐 예보관들이 쓴 논문이라든지 또는 기상연구소에서 발표됐던 논문들을 갖다가 다 검증이 된 것들을 기상청에서 뽑아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는 우리 예보관 교육에 필요하겠다 한 것들을 여기다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 차례를 보면은 그래서 뭐 일기도 분석 이거 뭐 우리 일기분석 예보에다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뭐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예보에서는 어떻게 이용됐나. 그래서 그 전에는 이론적인 얘기만 썼지만은 이제 실제 예보에 했었을 때 썼었던 그 일기도 같은 거를 여기다 더 보충하고 모식도 같은 거 보충해서 좀 쓰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 이 7급이 이게 생긴 지가 지금 시험 2번밖에 안 돼 가지고 이 좀 아직 안 잡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2번 시험 보고 나서 이번에는 좀 그걸
나왔던 거를 2년가 거를 좀 분석해 가지고 좀 바꿨죠. 그래서 그 전에 기상역학 분야가 많았던 거를 거기서 행성경계식을 뽑아서 물리기상으로 넘겼고, 또 저기 역학에 있던 그 수치해보 쪽은 일기 분석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역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었어도 출제는 그쪽에서 되니까 그쪽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 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 일기도 분석 또는 보조 일기도 분석, 그다음에 이 단열선도 분석도 실제 기상청에서 지금 분석되고 있는 그 단열선도 거기에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요소별로다가 이렇게 예보를 썼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저기 뭐 안기하고 뭐 이것만 썼는데 이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프린트물로 더 줄겠어요. 그래서 저기 요소별 그 예보 같은 거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기온 예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정설화된 것들을 갖다 뽑아서 다시 프린트물로 보강해 주겠고,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전선과 기압계 같은 것이 하나 들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 요것도 그래서 뭐 이번 주 중으로 어떻게 좀 저기 정리를 해서 더 보강해서 다음번에까지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겠고,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호우 분석이 됐지만 사실은 제목을 잘못 붙였어. 호우하고 대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호우하고 대설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 이제 수치예보 이쪽으로 쭉 썼는데, 수치예보도 그 역학적인 것보다는 우리 저기 뭐죠 이 예보 분석에서 나왔었던 문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보강해 주겠어요. 실제 이제 예보에 쓰는 그 뭐 모스라든지 ppm이라든지 또 아마 그거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앙상블 예보 같은 거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해서 다음 주 안에 보강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책은 얇지만은 뭐 글씨도 작고 그래가지고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은 뭐 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4번 정도로 했는데, 이게 조금 되면은 조금 더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요것만 하면 이게 7급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9급 하시는 분들 이걸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게 뭐 깊게는 안 들어가도 이렇게 보면은 그 9급 문제 푸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취지가 그렇게 됐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다 프린트물로 주려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면 착같지가 않잖아. 좀 이렇게 착같이 돼야지 나중에 참고하기도 좋고, 그래서 좀 빠르게 좀 해서 좀 뭐라 그러나 뭐 오탈자가 좀 아마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같이 보면서 틀린 거 좀 잡아내고 해서 교정해서 뭐 점점 좋은 책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기도 분석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일기도 분석은 이게 내용은 뭐 저기 이 9급 때 했던 건데 그 설명을 이제 조금 더 여기에 맞게서 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도라 그러면은 그 왜 일기도가 했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했듯이 그 저기 예보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그 뭐 관천만기 시대였다가 토리첼리가 그 수운기압계를 만들고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그전 예보들은 그 예보관이 주관적으로 예보를 낸 거야. 그러니까 예보를 잘 내는 예보관, 예보를 못 내는 예보관 차이가 엄청 컸었던 그런 시대였다가 이제 척기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객관적이고 근거를 갖춘 예보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크리미아 전쟁 이후에 이제 각종 그 지도에다가 그 일기 현상들을 표시해놓고 분석해 보면은 그 일기의 그 진행 사항, 즉 앞으로의 값을 예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기도 시대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일기도 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도를 예보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한 장의 저기 일기도에다가 모든 자료를 집어넣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건 복잡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보를 저기 일기도를 분리한 거지. 기본 일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예보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한 것이 뭐 등압면 분석, 상층에서는 저기 등고선 분석,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기상 현상이라든지 그 서페이스 같은 데서는
그다음에 상층에서는 특히 바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온도선 분석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기본 일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거 외의 것을 하는 것은 보조 일기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조 일기도가 중요하지가 않아서 보조 일기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객관적을 보는 것은 기본 일기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일기도는 종관 예보에 적합하는 것이고 속속들이 이렇게 보고 내면은 보조 일기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보조 일기도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밀한 예보 또 뭐라 그러나 정확한 예보 분석을 위해서는. 그래서 예보는 일기도 분석이 중요한데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일기도 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개괄적인 걸 딱 보고 종관 예보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기본 일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일기도라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일기도를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류항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다 거쳤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데 수치예보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때요? 모든 이 물리량 주로 이제 우리들은 그런 속개념으로 보는 거야.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뭐 물리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때요? 바람을 타고서 움직여가는 거, 즉 바람이라고 볼 수 있어. 여기에 그래서 그걸 이류항으로 표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류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이류항을 구하려 그러면은 어때요? 기압을 알아야 되고 상층에서는 등고소를 알아야 돼.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에서 기압계를 분석하는 거나 상층에서 고도장을 분석하는 건 이건 똑같은 얘기야. 고도하고 기압하고는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상 일기도를 지상이거나 상층이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서페이스에서는 그걸 우리가 쉽게 등압면 분석, 등압선 분석이라고 하지만은 상층에서 등고선 분석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등압선 분석을 왜 하는지 그건 어떻게? 그 공기 입자가 즉 원래대로 하면은 실제 공기가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은 유선에 가깝게 움직여서 물리량들은 유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유선을 그리기가 힘드니까는 가장 흡사한 것이 기압계, 그러니까 기압차를 갖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선을 분석하지 않고 등압선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저위도 지방에서는 기압 강도가 공기가 소화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가지고 부피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적도 지방, 그러니까 이 저위도 지방에서는 등압 차이가 기압 차이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거기서는 등압선을 분석해봐야 이 기압 강도력이 적다는 뜻이야. 그래서 안 되니까 거기서는 뭐래? 거기서는 할 수 없이 복잡하더라도 유선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위도 지방의 일기도를 못 보셔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유선을 분석해. 그럼 나 유선을 모르겠다. 유선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보조 일기도 두 번째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거는 등압선하고 달라서 합쳐지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하면서 실제 어떻게 보면 바람이 간 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트라젝터리하고는 또 달라. 그래서 그렇게 유선을 분석해서 예보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서 나머지는 다 뭐 읽어보시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압선은 이렇게 양 끝에서 시작해서 뭐 일기도 폐곡선이 되든지 아니면 일기도 연변에서 시작해서 연변에서 끝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특히 기상 기사를 실기까지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뜻을 배웠으니까 아는 거니까는 한번 이렇게 읽어봐서 상기시켜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중간에 합쳐지지도 않고 중간에 또 끊어지지도 않는다. 뭐 또 등압선이 줄을 하나 끄면 한쪽 그 등압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낮은 쪽, 하나는 뭐 높은 쪽이 뭐 모인다. 또 같은 시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 않는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역학 같은 거 배워서 알았잖아요. 어떤 것이 우리 기상에서는 기상이 아니라 자연계에서는 직선 운동이 없어요. 항상 직선으로 가려 그래도 우리가 뭐 경합 불안정이 생기든지 아니면 지형효과 때문에 지형효과가 뭐예요? 잠재화도 같은 거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동치고 그런 걸 다 배웠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 사실은 직인풍은 이렇게 딱 변곡이 되는 거기서만 있는 거지 등압선이 그렇게 평평한 게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같은 시도를 갖고 길게 나올 수가 없다는 이유도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그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은 이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원래 한번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가 등압선을 분석하는 것은 그 바람이 그렇게 갔다 그래서 어때요? 등고선 또는 등압면에 평행하게 부는 거로 했죠. 근데 이거는 단 조건이 붙었죠. 마찰에 영향이 없는 그 자유경 그거는 행성경식 위 자유대류 한 1km 상공에 있을 때가 그 얘기라는 얘기야. 근데 마찰이 생기면은 이렇게 등압선을 가로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기도를 이렇게 특히 서페이스 일기도를 보면 이렇게 많이 등압선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마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성경식 밑에서는 마찰 때문에 이 등압선 또는 등고선을 가로지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로질러요? 적은 쪽으로, 그러니까 기압이 낮은 쪽으로 편향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찰이 큰 지역, 그러니까는 뭐 산세가 복잡하고 뭐 이런 데서는 이 각이 한 30도에서 45도까지 벌어지고 또 이 마찰이 적은 해상에서는 이 15도에서 30도까지 벌어진다는 거 우리가 익히 배운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건 이제 등압선 분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전선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위도 지방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산대가 중위도 지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대 지방하고 여기 아예 온대 지방하고 사이에 한대 전선대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딱 만났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차고 여기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전선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전선이 조금만 와를 가지면은 이 파동을 쳐가지고 여기서 저기압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게 벌써 100년 전부터 했던 이론들이라고. 그 비아크니스니 뭐 이런 노르웨이 학파들이 정립시켜놓은 그 저기압 모형 같은데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 100년 전의 이론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돼가지고 이런 거를 뭐라 그래? 파동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위도 저기압은 파동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저위도에서 저기압은 어떻게 돼요? 강한 일사에 의해서 그 수증기 잡열에 의해서 생기는 해양에서 생기는 열대 저기압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저기압하고 온대 저기압하고 구분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중위도 지방에 있는 저기압은 우리가 항상 따지면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있을 때는 저기압을 따지죠. 왜 저기압을 분석해요? 같은 기압적 경도를 이렇게 가졌다고 치면은 이 범위가 좁은 거예요. 저기압이. 그러니까 좁고 기압 강도 차가 크니까 그걸 분석하는 게 좋지. 고기압권 내를 분석하면 안 돼. 고기압권 내는 이 같은 기압 경도라면 엄청 커져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는 분석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다윈의 보상 원리에 의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가 만약에 수렴하고 여기가 지금 발산하면은 공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저기압 지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역이 좁으니까 수렴력을 받다는 뜻이야. 근데 상층에 가면 이게 발산이야. 그러니까 상층에서는 반대라는 얘기야. 상층에서는 그러니까 300 이상에서는 어디를 봐? 발산장을 보는 것이 찾기가 더 좋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보조 일기도를 볼 때 보면은 상층 일기도에서는 발산 구역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페이스 구역에서는 저기압, 즉 수렴 구역을 찾는 거고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전선을 그래서 필히 전선을 동반하니까는 그 전선 분석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직 내가 좀 아직 안 썼지만은 그 전선하고 기압계 분석을 조금 더 보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전선 분석이
어떻게 보면은 저기 중위도에서 그 예보 분석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은 중위도 지방에서 예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누이 말했지만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비가 올라 그러면 연력학이나 뭐 이런 데서 구름미 강수 과정이나 연력학에서 배웠지만 어때요? 온도가 내려가야 돼. 그렇죠? 공기가. 그래야 이 그릇이 작아져 가지고 넘쳐서 저 비가 되는 거를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이 자연계에서 공기가 온도가 낮아지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접촉을 하거나 뭐 수렴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도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돼? 제일 쉬운 방법은 공기가 상승하는 거야. 상승해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상승을 하면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상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기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부피가 늘어나야 되고 부피가 늘어나면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 그럼 온도가 떨어지면 그릇이 작아지고 그러면 그 담겨져 있던 그 수증기의 양은 상층이나 하층이나 물론 공기가 늘어나서 저기 소해졌다고 쳐도 우리가 따지는 것은 공기 1kg당 이렇게 따졌잖아. 그러니까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은 하층에 있는 거나 상층에 있는 거나 똑같다는 소리야. 근데 상층으로 올라갔더니 그릇이 작아지니까는 그게 넘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비가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기 염두를 가지고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들이 어떤 거였어요? 무슨 지형적으로 상승하는 거 이것들은 이 산 안개 뭐 이런 쪽이겠지. 이것이 광범위하게 오기는 힘들지. 그건 뭐예요? 전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지 구름이. 그래서 그래서 전선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은 전선에서 중위도 지방에서 전선에서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선 분석하고 기압계로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선 하면은 어떻게? 전선은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전선을 분석할 때 전시간 일기도를 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중위도 그러니까 일기도를 이렇게 딱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뭐 저기압이 뭐 곳곳에 있고 그래요. 근데 전선이 안 그려져 있는데요. 뭐 전선이 중요하다고 그래? 그건 아니지. 우리가 우리나라를 중심에서 분석하니까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저기압만 전선을 표시한 거지. 여기 있는 거 분석도 안 하고 뭐 여기다 힘들게 여기다 전선 분석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안 그린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전선이 막 생기거나 막 이제 죽어갈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 보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선이 뭐 여기서 발달하느냐, 여기서 발달하느냐, 여기서 발달하느냐 요 차이지. 근데 이게 참 중요하지. 앞으로 여기 전선인데 얘가 더 발달할 건지, 여기서 끝나서 죽을 건지, 우리나라에 와서 발달할 건지 이거는 판단하는 것이 이제 예보관들이 판단. 뭐 좀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물론 수치적으로 수치예보 자료에서 주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예보관의 몫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예보관들 중에서 이렇게 똑같은 자료를 주는데 예보가 틀리고 그러는 것은 그건 예보관의 몫이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 분석을 잘하는 예보관, 못하는 예보관이 아직까지는 있어. 그래서 그런 예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수치예보 자료가 나오고 또 그렇게 예보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예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소를 제외해서 수치예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누가 예보를 해도 똑같이 내는 것. 더 나아가서는 수치예보의 최종 골은 예보관이 없이 예보를 내는 거지. 모든 자료를 다 컴퓨터에다 쏟아놓으면 그냥 예보문이 쑥쑥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바둑을 컴퓨터가 두듯이 예보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수치예보의 궁극적인 목표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리 이 수치예보에서 자료를 준다고 쳐도 그거를 분석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예보관의 몫이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기도 시대라 그러는 거야. 수치예보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일기도 시대에서 수치예보 시대로 이렇게 전이하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상청에서 내고 있는 디지털 예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동네예보라고 하고 있지. 그래서 이 동네예보가 이제 수치예보로 가는 발걸음이라고, 첫 발걸음이라고 그럴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선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선이라는 것은 그 옆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온도 차이하고 이 풍향 차이야. 여기서 저기 그림 1-2만 딱 봐도 어디가 전선이 생길 건지 옆에 답이 나와 있지만 다 알겠죠. 이렇게 이 전선에서는 불연속이 생기는 거야. 뭐의 불연속? 풍향의 불연속. 풍속보다는 풍향이 더 큰 거야. 물론 풍속 차이도 나지만은 딱 눈에 띄는 것은 풍향이 제일 방향이 딱 나타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기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딱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서는 북서 계열이 이렇게 딱 나오고 이쪽에서는 남서 계열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 여기서 딱 보이잖아. 이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동설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한기가 이쪽으로 난기가 이쪽으로 하면 여기서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전선이 생긴다. 그 이론이 여기 딱 들어맞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전선에서는 모든 기상 재료들이 이 불연속이 여기서 생기는 거야. 근데 조심할 게 있지. 기압은 연속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 여기서 기압은 연속이야. 그러면 뭐냐면 기압의 이 변화하는 경향이 불연속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뭐냐면은 기압 변화의 경향이. 근데 이거가 좀 다른 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라고 썼더라? 기압 경도의 불연속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기압 변화 경향이 불연속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전선에서는 기압 자체는 연속성이 유지되고 연속되고 있으나 그 경향이 급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는 그 전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일기가 나빠지고 그래서 중위도 종관계에서 예보는 전선에서 시작해서 전선에서 끝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잘 분석할 줄 알아야 예보가 제대로 되는 거지. 특히 강수 예보. 그러니까 다른 예보 다 맞춰도 비 오는 거 안 오는 거 틀리면은 그 예보가는 잘하는 예보가 아니라고 지금 평가를 안 한다고. 네? 강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이거 보면은 뭐 전선에서 한량 전선에서는 좀 좁게 나타나고 온난 전선은 폭넓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쓰면 되고. 자, 그다음에는 이 전선에서는 반드시 기온 역전층이 생기는 거야.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쪽에 찬 지역이 되고, 그렇죠? 이쪽에 이걸 우리가 난역이라 그러지. 그럼 그냥 뿌리가 여기 있어 그래. 여기가 지금 찬 지역이 여기가 여기가 찬 지역이 더운 지역 아니야. 파고들었으니까 여기가 난역이라고. 여기가 더 차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더 차지만은 유럽 쪽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또 겨울이냐 뭐 이렇게 돼서 틀리지. 그래서 여기가 더 차고 뭐 이런 거 해서 이 폐색되고 그럴 때 그 모양이 틀려지고 그런 건 배웠죠. 그래서 대륙형이냐 또 뭐 이 해양형이냐 이렇게 따지고. 왜 그래? 뭐 겨울철 같으면은 대륙이 차고 바다가 아니지. 겨울철 되면 아직까지는 바다가 오히려 따뜻하고 여기가 아니야 또 반대. 겨울에 물론 여기가 차고 바다 아직까지 차고됐지. 근데 봄철 막 이럴 때는 어때? 여기가 더 차고 여기가 더 따뜻하고 해서 반대가 되는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 여기하고 여기가 어느가 더 차냐 이거 좀 알아야 되고. 이거는 뭐냐? 폐색할 때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다음에는 여기를 보시면은 어때요? 전선이 생기니까 여기를 딱 잘라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그래서 온난 전선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가 좀 차고 여기가 더웁잖아. 더운 공기.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여기 역전층이 생겼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전선에서는 역전층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찬 게 정상인데 이렇게 더우면 역전층이 생기고 역전층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항상. 그래서 그런 얘기야. 기온 역전층이 있고 또 뭐 고도에 따라서 풍향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온난전선, 한냉전선을 찾겠다는 소리야. 이거 여기를 다 그려봐가지고 여기가 온난 지역이냐 한냉 지역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딱 풍계만 위로 가면서 분석해보면 나오면은 상층 일기도 안 그려도 풍계만 보면은 알 수가 있지. 그거를 하자고 배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배운 것들은 뭐냐면은 풍계가 순절을 하면은 그거는 여기 이쪽이라서 온난 전선. 그러니까 이쪽으로 상층으로 가서 이렇게 더운 기가 들어온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반전을 해가지고 거기가 그 지역이 점점 차지는 거고. 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다가오면 따뜻해지잖아. 그다음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면 차지잖아. 그래서 저기 순전이냐 반전이냐 따라서 그 지역이 더워지느냐 차가워지느냐. 이게 여기 서페이스만 봤는데 위층들은 어떻게? 거기서도 또 저기 풍계를 보면 된다고. 거기서 일기도를 그려보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일기도 한 장 그리기가 이렇게 힘든데 뭐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방법은 이제 뭐 존대 관측을 해가지고 고층 일기도를 그려보면 그런 것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이 저기 다 알게 됐으니까는 그 뭐죠? 탄효선도 보면은 그 풍경만 딱 보면은 되는데 이런 것도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는 우리가 요즘은 이제 호도그래프 같은 걸 그려줘가지고 층별로 순전인지 반전인지 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기 그 뭐죠? 우리가 저기 구급했을 때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생각해 보면서 가자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전선이 고층 전선에서 등원선이 뭐 조밀한 거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뭐하고 매치돼? 저하고 매치되면 되는 층후하고 매치된다고 보면 되잖아. 그래서 층후하면은 옆에서 그리는 거니까 여기하고 있을 때 어디가 더 차? 여기가 더 차니까 여기를 좀 낮게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여기서 같은 거를 이렇게 등층을 그리면 그래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거 봤을 때는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전방이야 후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방이고 여기가 후방이 된다고. 그래서 저기 조밀한 곳 후방에 있으면은 온난전선이고 조밀한 곳 전방에 있으면 한랭전선이고 그런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때까지 배운 것은 종로 가보고 뭐 저 성북동 가봐가지고 그 지역만 잘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요한 서울에 몇 군데 가면 안 가본 데도 다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기 내가 가본 지역만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 머리에서는 전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덜 됐다고 보고서는 이제 같이 이 책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일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상 현상을 한 장의 종이에다가 다 그리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상 현상을 표시하는 방법들이 보면은 저기 우리가 일기도로 뭐 LH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나라 사람도 보기 편해서 해서 뭐 이렇게 쓰는데 보통 자기네 나라 국어를 많이 써. 근데 우리는 그냥 저기 영어도 익숙해서 그런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하면 이게 저기 자기네 나라식으로 불러서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뭐 이거를 반드시 저기압을 L로 표시해야 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저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그 얘기고. 근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흑백으로 썼을 때는 그냥 검은색이라고 하지만은 만약 칼라로 썼다 그러면은 저기압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고기압은 청색으로 표시하는 거 알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알아둬야겠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한랭전선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지금 저기 수작업으로 저기 일기도를 작성하다가 이제 컴퓨터로 그리기 시작하고 컴퓨터로 그리다 보니까 채색이 다 잘 된다는 소리야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저기 온난전선을 이렇게 표시하고 한랭전선 진행 방향으로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흑백으로 그렸을 경우에 눈에 저기 이걸 그냥 저기 이렇게 그리면 어느 건 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야.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가 칼라로 그리면은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소리지. 온난전선을 이렇게 해서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기상청 일기도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좀 낫잖아. 그래서 이거 해준 거라고. 원래 이렇게 이 모양을 그린 거는 뭐야? 단색으로 그렸을 때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표시해 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칼라로 손으로 그렸으면 이걸 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기 하층 상층에 가면 특히 우리가 지금 등원선을 표시하잖아요. 등원선이 원래는 저기 등고선은 검은색으로 그리고 등원선은 저기 실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걸 검은색이라고 이걸 검은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저기 칼 날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거 흑백으로 복사하면 차이가 안 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저기 온도선을 이렇게 끊어준 거예요. 손으로 그릴 때 이거 끊으려면 못 그리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저 뒤에도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일기도 그릴 때 온도는 붉은색 실선이 맞는 거야. 한데 우리가 기상청에서 컴퓨터로 그리니까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점선으로 지금 뒤에 보면 이게 또 흑백으로 인쇄해서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 책들 다 갖고 있잖아요. 일기 분석 그거 다시 꺼내서 보면서 이렇게 매치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일기도 같은 그 컬러가 돼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가 시험도 나올 공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구급에서는 그저 전색 한랭전선 온난선만 했지만은 그 전선이 막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도 표시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이거 표시하면 되고 소멸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어지면 되는 건데 얘를 저기 칼라로 할 때는 청색으로 한명전선은 청색이고 그 발생할 때는 점선으로 표시하고 소멸할 때는 이렇게 놓고 소멸해 간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은 고급책 그때 예보책 보면서 칼라 그것도 좀 익혀보시고 또 이것도 알아야 되죠. 문제 나오면 또 저기 칼라로 물어보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흑백으로 된 것도 좀 다 아시고 색깔이 뭔지 이런 것도 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가 저기 태풍에 대한 것이 제대로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요것도 좀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풍은 여기서 흑백이라서 그런데 이 태풍의 위치가 이렇게 잡히면은 여기 이제 그 TD 이상이 되면은 즉 17m/s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발생 번호가 주어지고 그 이름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등급에 따라서 어떨 때는 TS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보통 TS 같은 건 이 밑에라서 잘 안 나타나. 보통 해서 여기 STS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를 칠하느냐 안 칠하느냐 그 차이지. 그래서 뭐로 외라 그래서 17, 20, 25, 33 이거 외라 그랬잖아. 거기에 따라서 그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 그 밑에 이름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 1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전부 그냥 흑백으로 돼 가지고 복잡해서 잘 안 배겠지만은 그거를 다시 쓰면은 요쪽이야. 그래서 여기다 쓴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라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지금 STS냐, TS냐, TD냐, TD는 안 그리지. 그러니까 TY냐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나라 가져오면 다 태풍으로 발달했겠지. 그래서 TY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2017년 아니에요? 그럼 올해 발생했으면 17이겠고 여기처럼 15년에 발생했으면은 12년도에 2012년에 발생했으면 12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발생 연도로 쓰는 거야. 끝에 두 자리. 그 다음에는 여기서 15 그러면 이거는 금년 들어서 15번째 발생한 태풍이라는 뜻이야. 보통 태풍이 태풍은 그 서태평양 또는 북서태평양이라는데 이 지역에서 발달하는데 1년에 한 30개쯤 발생해. 그러니까 이 번호가 이 두 자리 갖고 충분하다는 소리야. 세 자릿수는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순서대로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2012년 들어서 15번째 발생했다는 태풍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는 태풍 이름은 어떻게 된다 해서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국이 14개국이 있어. 여기서 10개씩 이름을 대가지고 10개씩 됐으니까 140개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5개 조로 나눠가지고 순서대로 써가는 거야. 그래서 마침 이때가 볼라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라벤. 근데 이 이름은 우리가 유명한 태풍 있잖아. 맥인가? 맥이
여러 가지 그 이제 강원도 지방에 유명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 매미 이런 것들이 한 번 발생하고 나면 우리가 몇 년도 매미 태풍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매미가 나오면 웃기잖아. 그것도 또 마침 또 저기 큰 뭐 태풍이었었다 피해를 준 태풍이랐으면 그럼 뭐 첫 번째 매미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큰 사고를 냈던 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저기 피해를 줬던 태풍은 올해 이제 태풍이 끝나면 보통 1월 달 뭐 이럴 때 연안 14개국들이 모여서 태풍회의를 해. 그 태풍위원회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소해야지.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번 태풍 뭐 볼라베는 없애고 새로 이거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그때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썼었던 뭐 사라오 태풍 다시는 안 나오고 뭐 그러잖아. 물론 지금 뭐 매민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다시는 안 나와. 이름이 다 바뀐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근처 14개국에서 10개씩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가 다 한국말을 쓰니까 한글 이름이 제일 많아. 140개 중에서 20개가 우리나라 한글 이름이야. 그래서 뭐 노루, 뭐 별게 다 있어. 뭐 개미도 있고, 뭐 동물, 식물, 꽃, 뭐 이런 데서 많이 써. 그래서 그 이름 어떻게 짓고 그런 거는 뭐 적시면 나올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전에 아마 그 구급할 때 조금은 얘기해 줬을 거야. 상식적으로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줄에 그걸 쓰는 거야. 이 태풍이 등급이다. 등급. 그다음에 발생 연도, 발생 번호, 그다음에 이름을 쓰는 거야. 그다음에는 얘가 중심 기압이 얼마쯤 쓰였냐. 그래서 이 태풍의 그 세기를 가늠해 보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935 헥토파스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다 써. 935 헥토파스칼. 그리고 얘의 위치가 어디냐 해서 위경도를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28.4 북위, 그 다음에 125.8 동경 이렇게 쓴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걸 이제 한 거야. 그래서 강도 쓰고 어느 쪽 이동 방향 쓰고 누가 봐도 그저 합리적으로 지금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웹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무브.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얘가 뭐 북서쪽으로 움직이면 북서, 뭐 이렇게 쓰고 이거 단위는 그 노트를 써다. 그래서 노트하면서 얘가 뭐 11 노트 이렇게 해서 KT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바람이 태풍은 센 거 아니야? 그래서 기압하고 바람만 내면 다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최대 풍속이 어디라고서 이렇게 쓰는 거야. 맥스 하고서는 93 노트 해가지고 이거 쓸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좀 해두었으면 좋겠어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됐고. 자, 그러면은 처음이라서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고층서부터 다시 합시다.